좋아요, 구독!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3대 지수 모두 다 빨갛게 물들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보합 수준, 그리고 나스닥은 0.61%, 그리고 S&P 500 지수는 0.45%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강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3대 지수는 장 중에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FOMC 효과가 계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시장은 좀 과도하다라는 경계감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둘기파인 오스틴 굴수비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응이 혼란스럽다라면서 인플레이션 억제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해서 금융시장이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3.97%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유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72달러 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1달러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홍해와 관련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워치 기사고요. Attacks in the Red Sea add to global shipping woes라는 기사입니다. 예멘 반군 후티가 성명을 통해서 이스라엘군과 관련한 선박 2척을 대상으로 군사 작전을 수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후티 반군이 11월 14일 이스라엘 선박을 공격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 한 달여간 홍해를 지나갔던 선박 최소 10여 척을 공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과 무관한 선박까지 미사일과 드론으로 좀 공격을 하게 되면서 위협 수위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진 자료를 하나 참고해서 볼 건데요. 일단 홍해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가운데 수에즈 운하가 있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 경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홍해가 막히게 돼서 우회해서 오게 된다면 우회 항로 같은 경우에는 추가 거리가 9,000km에 달합니다. 기간으로 따지자면 최소 7일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곳은 2023년 상반기 전 세계 원유 수요의 약 9% 정도를 운반해왔는데요. 실제로 간밤에는 글로벌 해운사들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석유사인 BP 또한 홍해 운항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유가에도 앞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불똥이 이제 국제 교역으로까지 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가의 향방과 앞으로의 기사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사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South China Morning Post 기사고요. China's farms look to Malaysia for assembly of high-end chips, sources say라는 기사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한 기사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대비해서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 과정을 말레이시아 기업에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현재도 중국을 향해서 제재를 하고는 있지만 전공정 차원에서 지금 제재를 조금 더 초점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이 후공정단에도 제재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서 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 반도체 칩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패키징이라고 하면 반도체 칩을 자르고 위에다가 전기 배선을 연결해서 장착할 수 있는 형태로 조립하는 작업을 의미를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전 세계에서 반도체 패키징 그리고 조립, 테스트 시장의 약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서 주요 허브인 말레이시아가 대체 국가로 선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반도체 패키징 기업의 GPU 조립을 문의하는 중국 고객사가 크게 늘어났다라고 하고요. 중국의 이런 시도가 말레이시아에게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자칫 미국의 분노를 또 자아낼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이런 선제적인 조치가 또 양국 간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게 되는 것은 아닐지 유의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디언스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Democracy Super Bowl, 40 elections that will shape global politics in 2024라는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내년의 대선과 관련된 기사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은 선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4년에 40개가 넘는 국가에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인데요. 내년 1월에 대만 선거를 시작으로 해서 11월 미국 대선에 이르기까지 총 40번
후반에 선거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상황을 전례 없는 투표 축제라고 표현을 하면서 미국의 최대 스포츠 이벤트인 슈퍼볼에 빗대서 데모크래시 슈퍼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자세히 더 들여다본다면 위태로운 시장 그리고 위태로운 국가들도 보입니다. 먼저 이란에서는 2020년 이후에 4년 만에 내년 3월 1일에 총선이 치러질 예정인데요. 여성의 히잡 착용을 강제하는 등 이 강경 보수들의 성향의 성직자들을 몰아낸다면 민주주의에 한층 가까워질 수 있겠지만 이미 현실상 조금 불가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 후보자 중에 25% 이상이 자격을 상실했고요. 많은 유권자들이 아마도 보이콧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이 선거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만 정부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중국의 압박 국면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쟁이 민주주의의 절차를 발목 잡는 경우도 있는데요.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년 봄에 5년짜리 임기가 끝날 예정입니다. 계엄령에 따라서 선거 절차는 중단이 되지만 내부 긴장과 대중의 불만을 해소하는 안전판으로서 선거는 가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벤트로 기다리고 있는 건 바로 11월 미국 대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국제 질서가 뒤집히고 또 이 시대의 균형추는 권위주의 그리고 독재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라는 시각 또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에 많은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민주주의의 해로 기억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특히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 관련 기사들도 꾸준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섹터별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초록빛이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 첫 번째 특징주로는 사우스웨스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0.17% 약보합 수준에서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착한 항공사로 SNS상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과체중인 승객에게 추가 좌석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 전통을 3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데요. 좌석 팔걸이를 기준으로 옆 좌석을 침범하는 과체중 승객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추가 좌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 항공사는 30년 넘게 이 같은 방침을 유지해 오다가 최근 틱톡 등 이렇게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과체중 승객 사이에서 선례로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슈퍼팻이라고 표현한 승객 제린 체니 같은 경우에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를 칭찬하면서 더 많은 항공사가 이를 따르기 바란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체니는 좌석 사이의 좁은 통로를 통과해야 하는 점, 그리고 좌석의 안전벨트가 충분히 길지 않다는 점 등등 해서 자신이 비행 중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틱톡에서 사우스웨스트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해당 영상은 SNS상에서 화제가 되면서 140만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특징주 함께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함께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부터 보시면 애플은 0.85%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52% 상승했습니다. 구글은 2% 넘게 상승하면서 가장 큰 폭의 상승률 보였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2.7%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테슬라는 0.56% 약보합 수준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엔비디아도 2%대의 상승률,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도 2.9%, 3%에 가까운 상승률 보이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특히 메타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팡주에 이어서 최근 시장을 이끄는 종목으로 매그니피센트 7 종목 기억하실 텐데요. 워낙 존재감이 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영화 황야의 7인 원제인 매그니피센트 7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올해 세계 증시를 다 먹여 살렸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들 주가는 올해에만 75% 정도 상승을 했고요.
있는데요. S&P 500에 속한 나머지 493개의 기업들은 12% 상승에 그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불확실성과 또 AI 열풍에 힘입으면서 투자자들이 몰린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오픈 AI에 투자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55% 상승하면서 11월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내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AI용 반도체로 주목받았던 엔비디아 같은 주가는 3배 이상 뛰면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다만 내년까지 이 흐름이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미지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술주의 강세가 내년까지 이어지기는 다소 힘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빅테크 관련 규제가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다라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EU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규제법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즉 매그니피센트 7이 AI에 힘입으면서 상승을 했는데 AI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는 이 상승폭이 다소 제한될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운송처럼 올해 좀 부진했던 분야의 기업들이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연말을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매그니피센트 관련주들을 투자하신다면 오늘의 소식까지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신브리핑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